건강검진 현장으로 가볼게요. 7년여간의 공백을 깨고 당당한 워킹맘으로 돌아온 배우 이주하. 일과 육아, 쉴 틈 없는 일상. 그녀의 건강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깊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깊게 못 자고 잘 잤다 이런 느낌이 요 근래 공연하고부터 계속 그게 숙면을 못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낮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중년을 완성한다. 수면 전문의 이종우 원장의 건강 솔루션 대공개. 최근 들어 느낀 수면 패턴의 문제로 수면 전문의와의 꼼꼼한 상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수면 패턴과 수면 중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 뭐가 굉장히 많네요. 감전되진 않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을 안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기상과 함께 수면 당원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자는 도중에 숨구멍이 좁아져서 원활하게 호흡이 되지 않고 동시에 산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잠을 깨서 숙면도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수면 중에 숨구멍 자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검진을 마친 배우 이주하의 건강 점수가 지금 공개됩니다. 이주하 씨도 이번 검진을 통해서 수면의학 검진 같은 건 처음 받아보셨죠? 처음 받아봤고요. 되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전기 같은 거 막 꽂고 내가 잘 수는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로 막. 그래서 네. 본인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알게 되셨어요. 조금 알게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잠은 잘 자는 편이에요? 잘 못 자요. 그러니까 공연 앞두고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자는 게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종우 선생님 검진 결과 알려주시죠. 이주하 씨의 이제 수면에 관한 그런 건강 점수는 한 60점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60점이요? 예. 기도에 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정상인데 정상인에 비해서 이주하 씨는 기도가 위쪽은 한 1, 2mm, 아래쪽은 한 3에서 4mm 정도가 좀 작습니다. 이게 그럼 기도의 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은 지금 있는 기도 크기 자체가 정상보다 한 20에서 30%는 적은 걸로 그럼 생각을 숨쉬기가 하시면 될것 좀 같아요. 장애가 있겠어요. 이게 수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기도가 좁은 거는 실제 낮에 기도와 좀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으신데요. 실제 숨구멍이 작으시기 때문에 수면 중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은 없었지만 수면 시에 저호흡, 호흡이 좀 적은 경우하고 상기도 저항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호흡 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수면 중에 이제 호흡이 좀 곤란해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나 코골이 없이도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냥 숨쉬기가 좀 많이 답답한 그런 상태죠. 이주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때 입이 벌어지는 구강호흡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타입이셨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자는 도중에 호흡이 안 되면은 우리 뇌는 그거를 호흡을 하려고 잠을 깨웁니다. 근데 여기서 잠을 깨우는 건 눈을 뜨는 건 아니에요. 잠을 깨워서 뒤척이기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뒤척이게 되면은 이게 수면의 질의 방해를 떨어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잠을 잘 못 잔 거죠. 근데 옆에서 누가 잘 때 막 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수면호흡장애의 특징은 다른 수면장애와 다른 것은 수면 중에 산소 농도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예민하신 분들은 백화점에 가면은 좀 어지럽거나 힘들듯이 수면 중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 피곤하거나 좀 어지러운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옆에 앉아서 굉장히 겁먹으셨더라고요. 뭐 막혀 있다 그러시고 숨을 잘 못 쉰다 그러시니까 죽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아니 근데 정말 입을 벌리고 자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잠버릇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니까 되게 예쁘게 자야겠어요. 그러니까 수면과 우리 이제 숨, 호흡 이런 게 중요성 이런 걸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주환님 같은 경우는 수면 중에서 잠을 깨우는 빈도가 좀 상당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당 20번.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15번이 넘으면은 환자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좀 많이 좀 높으신 편이셨고요. 호흡이 안 돼서 하는 게 한 10번 정도였고요. 호흡이
이게 곤란한 거는 약간 경미한 거지만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시간당 거의 30번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많아서 숙면도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주로 호흡 장애가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인자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들은 얘기로는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일찍 잠을 못 들고요. 숙면을 잘 못 취하는 것 정상적으로는 이제 중년이라든지 이제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불면증의 증상도 약간 있기는 하신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현재 자는 시간 자체가 5시간에서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으시지만 이것 자체가 활동하시기에는 충분한 수면의 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정상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는 짧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7, 8시간 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수면 시간도 이제 여러 분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몸에 좋은 수면 시간은 보통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자면 잘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9시간, 10시간. 그렇지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을 피크로 해서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모두 다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네. 그래도 화면 보니까 그래도 예쁘게 별로 뒤척이지 않고 주무시는 편이셨죠?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요. 신경 써서 장난 아니에요. 여성분들의 문제가 제일 많은 이제 마른 여성분들의 문제는 수면 중에 움직임 장애인데 그쪽은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점수를 아주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거의 100점 가까이 주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그냥 다 까먹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 네. 네. 건강검진 그 수면의학 검진 결과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이주아 씨의 어떤 수면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한마디 더 해주시죠. 일단은 수면 시간을 한두 시간을 늘리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면증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담, 그리고 수면 호흡 장애에 대해서는 수술 같은 치료까지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좀 있으실 때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여러 가지를 드시는데 이제 오후 3, 4시에 먹는 그런 차 중에 카페인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게 잘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페인 성분이 있는 거는 잠과 최소 6에서 7시간 정도는 떨어뜨려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